안녕하세요. 백세 행복법 채널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 무릎 아픔, 관절 불편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진통제에만 의존하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압법으로 그 오랜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혹시 아직 저희 백세 행복법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기 힘드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프시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온 몸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허리와 목, 어깨가 돌처럼 굳어져 있더군요. 진통제를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파스를 붙여봐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해결하는 특별한 지압점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밤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부위를 지압하면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끊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관절 통증을 겪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비밀 지압점 3곳을 정확한 위치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어떻게 지압해야 하는지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관절 통증에 시달리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젊은 사람들도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부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이것이 관절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과 근육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통증의 원리로 본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관절 통증을 기혈순환의 막힘으로 봅니다. 우리 몸에는 기와 혈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경락이라고 합니다. 이 경락이 막히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한의학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소통하면 아프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으로 경락의 흐름이 원활하면 통증이 없고 막히면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절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장애나 간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파스나 찜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은 시원하고 편할 수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나 마사지도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놀라운 자가치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지압법은 바로 이 자가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천년의 비밀 특효 지압점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곳의 지압점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한의학의 보물 같은 지식입니다. 이 지압점들은 단순히 그 부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개선해서 전신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 지압점은 태충혈입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위치한 혈자리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의 골짜기에서 발목 쪽으로 약 3cm 올라간 지점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대고 발목 방향으로 쭉 밀어 올리시면 뼈와 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실 텐데 바로 그곳이 태충혈입니다. 태충혈은 한의학에서 강경의 원혈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지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전신의 기혈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하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무릎과 발목 통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과 염증이 완화됩니다. 현대인들의 관절 통증 중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 태충혈은 이런 스트레스성 통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밤에 이곳을 지압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지압점 신문혈은 손목 안쪽, 즉 손바닥 쪽 손목 접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손목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에서 새끼손가락 쪽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더 정확히 찾으시려면 손목 안쪽 주름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힘줄과 뼈 사이에 움푹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살짝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이 오는 곳이 바로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마음의 문이라는 뜻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긴장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만능 혈자리입니다. 첫째, 목과 어깨 통증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목 결림과 어깨 뻐근함이 크게 개선됩니다. 둘째, 팔과 손목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테니스 엘보 같은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로 인한 근육 경직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세 번째 비밀 지압점 백회혈은 머리 정수리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양쪽 귀끝을 연결한 선과 코끝에서 목 뒤로 그은 선이 만나는 점, 바로 그곳이 백회혈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듯 올려서 엄지손가락이 귀 위쪽에 오도록 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곳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100개의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중심점입니다. 첫째, 전신의 기혈순환을 총괄적으로 조절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둘째, 두통과 목 통증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셋째, 정신적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개선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 전체의 긴장도 함께 해소됩니다. 이제 올바른 지압법과 황금 타이밍 지압의 기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압을 단순히 꾹꾹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압법에는 힘의 강도, 시간, 방향, 호흡법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의 힘과 터치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지압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압의 황금 원칙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 지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적절한 압력은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부터 10까지의 아픔 정도 중에서 6에서 7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3에서 4 정도의 약한 압력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압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점을 누를 때는 천천히 3초 동안 압력을 가하고 3초 동안 유지한 후 3초 동안 천천히 압력을 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꾹꾹 누르는 것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호흡과 함께 지압할 때는 반드시 호흡을 의식해야 합니다. 압력을 가할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압력을 유지할 때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압력을 뺄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지압하면 몸의 긴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풀어지고 산소 공급도 원활해져서 치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일정한 리듬. 각 지압점을 5-10회 정도 반복하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심장이 일정한 박동을 유지하는 것처럼 지압도 규칙적인 리듬으로 해야 우리 몸이 그 자극에 적응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양쪽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지압하지 마시고 반드시 양쪽을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태충혈이나 신문혈처럼 양쪽에 있는 혈자리는 좌우 모두 지압해 주시고 백회혈처럼 가운데 있는 혈자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압해 주세요. 최적의 지압 타이밍은 밤 9시에서 11시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밤 시간이 특별한가? 한의학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개 시간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장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는 삼초경이 활발한 시간인데 이때가 바로 전신의 기혈순환을 조절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때 지압을 하면 그 효과가 밤새도록 지속되면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압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첫째,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세요. 몸을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단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셋째,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가능하면 은은한 조명과 함께 차분한 음악을 틀어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짧게 정리해 주세요. 지압할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지압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왼발 태충혈 5회, 오른발 태충혈 5회 각각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해주시는 겁니다. 태충혈이 끝난 후에는 다시 1분 동안 왼손 신문혈 5회, 오른손 신문혈 5회 반대편 손으로 지압하기를 해주시고요. 신문혈이 끝난 후에는 다시 1분 동안 백회혈을 하시는데 머리에 정수리 양손 중지를 겹쳐서 10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위보다 살짝 약한 압력으로 총 3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60대 김영진님의 기적 같은 변화는 이러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평지를 걸을 때도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외출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도 많고 회복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압법을 알게 되어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는데 2주차부터 조금씩 무릎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집 근처 산책이 가능해졌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진통제를 완전히 끊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3알씩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전혀 필요 없어요. 40대 직장인 박영환님의 목 어깨 통증 완전 정복기는 이렇고요.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목과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팠고 오후가 되면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마사지샵에 일주일에 2번씩 다녔지만 그때뿐이었고 파스를 붙이고 찜질팩을 해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압법을 알게 된 후 매일 밤 빠짐없이 3분씩 실천했습니다. 특히 신문혈 지압이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2주 만에 목 돌리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한 달 후에는 어깨 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통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동료들이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물어볼 정도입니다. 30대 주부 이승민님의 만성 두통 극복기는 이러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만성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가 밥이었어요. 특히 아이가 울거나 소음이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고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짜증을 내게 되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백회혈 지압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지압을 하고 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차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더니 지금은 한 달에 1-2번 정도만 가볍게 아플 뿐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숙면을 취하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고 아이들에게도 훨씬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증상이 다르고 호전되는 증상이 다름을 느끼셨던 분들의 얘기를 보면 돈이 들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하루에 3분만 집중한다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별 변화를 알려드릴 건데요. 1주차에는 미세한 변화의 시작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지압 직후에 해당 부위가 따뜻해지거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2주에서 3주 차에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실제로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거나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경직감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지속되던 통증의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4주에서 8주 차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진통제 복용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먹지 않아도 되는 날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통증으로 인한 제약이 크게 줄어듭니다. 꾸준히 3개월 이상 지속하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감기에 덜 걸리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첫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태충혈 지압을 피해 주세요. 태충혈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중에는 금기입니다.
둘째, 심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백회열 지압을 할 때 압력을 매우 약하게 해주세요. 셋째, 수술 부위나 상처가 있는 곳 근처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피해주세요. 넷째, 지압 후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심하게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지압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식사 직후나 음주 후에는 지압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누르거나 손톱으로 찌르지 마세요.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지 마세요. 아픈 곳을 참고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지압 후 바로 찬물이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 지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지압 후에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수분을 공급하면 노폐물 배출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스트레칭. 지압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해주셔도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 유지. 아무리 좋은 지압을 해도 평소 자세가 나쁘면 다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5분씩 휴식을 취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매일 지압 후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의 컨디션, 통증 정도, 지압 후 느낌 등을 기록하시면 자신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1에서 10점 척도로 통증 정도를 매일 기록해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 지압법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해주거나 자녀들과 함께 하면 가족 건강도 챙기고 소통의 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백회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별 주의사항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봄, 가을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지압 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하고 지압 후 찬 음료는 피해 주세요. 겨울에는 손이 차가우면 지압 효과가 떨어지니 손을 따뜻하게 만든 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지압법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변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지압은 치료가 아닌 건강관리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심각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밤 단 3분, 이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지압법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후기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정보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00세 행복법과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세요. 지금까지 100세 행복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